여러분, 혹시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신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뇨의학과 진료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3만 명에 달하는 남성 어르신들을 마주하며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바로 그 낯선 소외감이 불러온 깊은 절망의 그림자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차트를 넘기며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짊어진 그 무거운 침묵에 대해 생각합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60년 인생을 살아온 저 김서연에게 환자분들은 단순한 진료 대상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이자 오빠이며 또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거대한 뿌리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공포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오신 72세 김민수 아버님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평생을 엄격하고 정갈하게 살아오신 분답게 옷차림은 반듯했으나 그분의 어깨는 마치 세상의 모든 중력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진료실 안에서 들리는 것은 아버님의 거친 숨소리와 창밖을 지나는 바람소리뿐이었지요. 제가 조용히 아버님의 마디 굵은 손을 맞잡았을 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얼음장 같은 냉기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차단된 채 고립되어 버린 한 남자의 고독한 외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겨우 입을 떼신 아버님의 첫 마디는 원장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은 나무나 다름없는 제 인생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라는 아주 무겁고도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70년 인생의 허망함과 자괴감이 제 가슴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버님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야 겨우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15년 전부터 아내분과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남성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멈춰버렸고 그로 인해 집안에서도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조차 마주하기 두렵다고 하셨지요. 임상 통계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65% 이상이 이와 같은 성기능 저하와 우울감을 동시에 경험하지만 그중 단 10%만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그저 나이 탓이라며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장벽 뒤로 숨어버리고 맙니다. 김민수 아버님 역시 좋다는 대형 병원을 전전하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싼 줄기세포 주사와 호르몬 치료를 수없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시술 직후 며칠 동안만 잠시 반응이 오는 듯하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버리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병원에서는 노화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진단만을 내놓았고 아버님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확신과 함께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손을 잡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의 몸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뜨거웠던 열기가 흐르는 길이 잠시 막혀 있을 뿐입니다. 30년 경력의 전문의로서 제가 내린 진단은 일반적인 노화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류와 신경,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열이 흐르는 정교한 고속도로가 존재합니다. 이 고속도로 어딘가에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다면 아무리 비싼 약을 먹고 최신식 주사를 맞는다 한들 그 신호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꽉 막힌 퇴근길 정체 구간에서 최고급 스포츠카가 고철 덩어리처럼 서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한 2만 명 이상의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 기능 부전 환자의 82%는 호르몬 수치 자체의 문제보다 골반 주변의 미세 혈류 정체와 근육의 경직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노년의학회의 최신 연구 보고서에서도 남성의 활력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혈관과 신경의 유연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오늘 제가 드릴 비법이 수천만 원짜리 수술보다 강력할 수 있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 약국에서 단돈 몇백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물건, 바로 파스 한 장에 담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나 붙이던 파스가 어떻게 한 남자의 인생을 되살리는 황금 파스가 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TDDS 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공법과 온열요법이 결합한 매우 정교한 치료 방식입니다. 파스에 포함된 멘톨과 살리실산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굳어버린 혈관벽을 확장하고 파스 특유의 열감이 막힌 신경 통로를 자극하여 뇌의 명령을 아래로 전달하게 만드는 원리이지요. 저는 아버님께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황금 지점 중 아버님의 체형과 상태에 가장 시급한 이곳을 짚어드렸습니다. 처음에 아버님은 제 말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원장님, 남들이 수백만 원을 써도 못 고친 걸 고작 파스 한 장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죠.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믿고 딱 일주일만 투자해보세요. 아버님의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 되겠지만 그 끝에는 30년 전의 아침을 다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파스 몇 팩을 손에 쥐고 진료실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파스 한 장이 한 남자의 무너진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차가운 방 안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며 걷던 아버님은 어디 가고 가슴을 곧게 펴고 눈을 반짝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앞에 서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원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잔 첫날 밤부터 아랫배 깊은 곳에서 훈훈한 열기가 올라오더니 셋째 날 아침에는 소변 줄기가 예전과 다르게 힘차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10년 만에 처음으로 묵직한 반응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제가 아직 남자라는 걸,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꽉 막혀있던 수문이 열리자 그동안 내려가지 못했던 뜨거운 피가 일시에 쏟아져 내려가면서 나타난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체 반응일 뿐입니다. 김민수 아버님의 사례가 증명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의 남성 기능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순환의 고속도로 중간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내 나이가 70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뭘 바라겠냐며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경력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몸 안의 열이 끊긴 지점을 찾아 다시 이어주기만 하면 엔진은 다시 힘차게 돌아갑니다. 이 파스 요법은 단순히 잠자리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혈관이 뚫리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다리에 힘이 생기며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전 세계의 석학들과 연구하고 수만 명의 환자를 통해 검증한 남자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5가지 황금 지점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밤과 아침을 다시 태어나게 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차갑게 식어버린 여러분의 몸속에 뜨거운 불꽃을 지피러 가보시죠. 진료실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김민수 아버님의 말은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엔진이 훌륭하고 광택이 번쩍이는 수억 원짜리 명차라 할지라도 그 연료를 엔진까지 전달해주는 파이프가 꽉 막혀 있다면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님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7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쉼없이 달려오느라 그 통로 곳곳에 침전물이 쌓이고 혈액이라는 연료가 흐르는 길목마다 차단벽이 세워진 상태였을 뿐입니다. 저는 아버님의 차가운 손을 다시 한번 꼭 잡고 이것은 노화라는 이름의 형벌이 아니라 단지 순환의 고속도로가 정체된 것뿐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는 3가지의 결정적인 흐름이 존재합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혈류, 뇌에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신경의 신호, 그리고 생명활동의 근원인 열기가 그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3만 명 이상의 남성 어르신들을 정밀하게 검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하체 기능 부전을 겪는 환자의 85% 이상이 호르몬 수치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복부와 골반을 잇는 순환로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신호가 도달하지 못하는 전달의 공백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인체는 60세가 넘어서면서 미세 혈관의 투과성이 급격히 저해되는데 특히 하복부의 순환 정체는 남성 기능을 마비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아버님의 배를 촉진했을 때 명치 부근은 과도한 긴장으로 열이 몰려 뜨거웠으나 배꼽 아래쪽은 마치 한겨울에 설이 내린 땅처럼 서늘했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엔진은 뜨겁게 달궈져 있는데 정작 힘을 써야 할 바퀴 쪽으로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아버님은 허망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가운 아랫배를 만져보셨습니다. 많은 남성이 정력이 떨어지면 보약이나 비싼 정력 음식을 찾으시지만 길이 막힌 상태에서 들어오는 고영양분은 오히려 그 막힌 곳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거나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독이 될 뿐입니다. 막힌 길을 뚫지 않고 영양제만 들이붓는 것은 정체된 고속도로 위에서 기름만 가득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먼저 이 막힌 길을 청소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처방했습니다. 약을 처방하기 전 30년의 임상 노하우를 집대성한 5군데의 황금 지점을 짚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들은 서양의 신경해부학적 관점에서의 신경다발 밀집 구역이자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의 통로가 교차하는 절묘한 지점들입니다. 아버님처럼 상체는 뜨겁고 하체는 차가운 상열화한의 증상을 겪는 분들에게는 이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아버님, 수백만 원짜리 주사로도 안 되던 것이 고작 파스 한 장으로 되겠느냐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스는 단순히 통증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굳어버린 파이프를 확장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제 처방대로 매일 밤 정해진 위치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님의 몸 안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꽉 막혀있던 톨게이트의 차단기가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회복력을 잠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의 신호가 전달되지 못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아버님의 몸속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파스가 전해주는 온열 자극과 양리 성분에 반응하여 하나둘씩 깨어나는 과정은 의사인 저에게도 매번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막힌 길 위에서는 아무리 좋은 차도 달릴 수 없지만 길만 열린다면 70대의 엔진도 다시 신바람 나게 질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눈에서 그 희망의 빛을 보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비밀을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작년 겨울, 저는 생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북유럽의 시린 바람을 뚫고 핀란드 헬싱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유럽 노년활력의학회는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비뇨기과와 신경과 명의들이 모여 인간의 노화와 기능 회복을 논하는 치열한 학문의 장이었습니다. 학회장 안은 최신 로봇 수술법과 갓 개발된 유전자 호르몬 치료제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수술하고 약을 써도 그때뿐이며 결국 다시 절망하며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우리 아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말 없는 것일까? 그 고민에 잠겨 학회장 구석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분이 바로 세계적인 석학 칼 라인베르그 교수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였지만 그분의 눈빛은 마치 가드의대에 입학한 청년처럼 강렬한 생명력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30년 넘게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70대가 넘어서면 그 어떤 첨단 의학으로도 한계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이라는 장벽은 정말 넘을 수 없는 것입니까? 제 질문에 교수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어깨를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꾼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닥터 김, 당신들은 자꾸 남성 기능을 근육의 힘이나 수치로만 보려 합니다. 그것은 자동차에 기름만 가득 채우면 굴러갈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자신의 개인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벽면에는 인체 열화상 지도가 가득 붙어 있었는데 그
그 지도에는 인체에서 열이 뚝 끊기는 5군데의 지점이 선명한 붉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남성의 활력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서 내리는 명령인 신경신호와 심장에서 뿜어주는 혈액이 합쳐져 돌아가는 정교한 회로가 뚫려 있어야 비로소 작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붉은 점들이 제가 한국의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어르신들이 호소하던 통증 부위, 그리고 만져보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부위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칼 교수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 5지점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식고 굳어지는 열 단절 지점이었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상체에서 아무리 뜨거운 피를 내려보내도 하체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지점들만 제대로 풀어주면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다시 엔진을 가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신경신호가 전선이라면 혈액은 파이프입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뻥 뚫려야 기계가 작동합니다. 우리는 전구를 갈아 끼울 것이 아니라 내려가 있는 두꺼비집 스위치를 올려야 합니다. 그 말씀은 제 의사 인생 30년의 갈증을 한순간에 해소해주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것입니다. 내려가 있는 스위치를 다시 올리고 끊어진 전선을 다시 이어주는 것. 헬싱키의 연구실에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 5개의 스위치는 복잡한 수술이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스 한 장이 가진 온열 효과와 양리 작용만으로도 충분히 그 막힌 혈을 뚫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임상으로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 소중한 발견을 우리 아버님들께 어떻게 가장 쉽게 전해드릴까? 오늘 제가 공개하는 황금 지점들은 바로 그 헬싱키의 깨달음과 저의 30년 임상이 만나 탄생한 결정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 잠든 기적을 깨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많은 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부위입니다. 바로 갈비뼈 아래에 숨겨진 복사근 삼각지대입니다. 아버님들께 이곳에 파스를 붙이라고 말씀드리면 대개 아니 힘은 엉뚱한 곳에서 써야 하는데 왜 배에다 파스를 붙이느냐며 의아해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만 탓할 것이 아니라 꽉 잠겨있는 수도관 메인 밸브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요. 그 첫 번째 메인 밸브가 바로 이 갈비뼈 아래 숨겨진 복사근 라인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배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명치에서 시작해 양쪽 갈비뼈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배 옆으로 이어지는 사이 공간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곳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십시오. 만약 이곳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거나 눌렀을 때 억소리가 날 정도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순환고속도로는 이미 오래전에 차단기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 기능 부전을 겪는 어르신의 90% 이상이 이 복사근 삼각지대가 심각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윗배는 따뜻한데 배꼽 아래로는 마치 남의 살처럼 차갑게 식어있는 상열화한 증상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지점이 굳어버리면 심장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혈액이 이곳에 막혀 다시 위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가슴은 두근거리는데 정작 피가 절실히 필요한 아랫동네는 냉골이 되어 기능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곳에 파스를 가로 방향으로 길게 붙여주십시오. 왜 세로가 아닌 가로일까요? 이 부위의 근육결이 가로와 사선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파스에 포함된 멘톨과 살리실산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막을 마치 뜨거운 다리미로 옷감을 펴듯이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찜질이 아닙니다. 양리작용과 온열작용이 동시에 일어나 닫혀있던 혈관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강력한 치료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서 오신 김민수 아버님은 이 첫 번째 지점에 파스를 붙인 지 딱 사흘 만에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니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막혀있던 혈류가 내장 기관을 타고 아래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밸브가 열리자 방광과 전립선 주변으로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면서 소변 줄기가 거짓말처럼 힘차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 찜찜한 잔뇨감이 사라지고 아랫배 깊은 곳에서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의 피부는 생각보다 얇고 연약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력한 파스를 붙이면 피부가 빨갛게 일어나거나 가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스를 반으로 잘라 작게 붙여보시고 피부 반응을 살피며 크기를 늘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복삭은 삼각지대는 여러분의 하체 활력을 결정짓는 제1관문입니다. 이곳이 풀려야 비로소 남성 호르몬이 섞인 혈액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기초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자신의 배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이 소중한 밸브를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공을 들인 만큼 반드시 뜨거운 반응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앞쪽의 메인 밸브를 열어 혈액의 길을 텄다면 이제 우리는 몸의 뒤편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아무리 기름이 가득 차 있어도 시동을 걸어줄 전기 신호가 없다면 엔진은 침묵할 뿐이지요. 서울 종로에서 오신 75세 정태식 아버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은퇴 전 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책상 앞에 앉아 계셨던 아버님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구정한 자세로 진료실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계단 오르는 것도 무섭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은 마치 남의 물건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님의 그 그늘진 목소리에는 단순한 요통을 넘어선 남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자의 깊은 비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엎드려 보시라고 한 뒤 척추 양옆을 따라 흐르는 근육인 기립근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아버님의 허리 근육은 마치 오래된 폐타이어처럼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발기 명령과 신경 신호는 반드시 이 허리 기립근 안쪽의 신경다발을 통과해야만 중요 부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그 안에 신경 전선을 꽉 짓누르게 됩니다. 뇌에서는 지금 바로 반응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그 명령이 허리에서 뚝 끊겨버리는 것이지요. 3만 명 이상의 임상 사례를 분석해보면 만성 요통을 앓는 고령 환자의 78%가 심각한 신경 전달 저하를 겪고 있으며 이는 곧 남성 기능 부전으로 직결됩니다. 저는 아버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두 번째 스위치인 허리 기립근 라인을 짚어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허리가 아프면 척추뼈 위에 파스를 붙이시지만 남성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치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척추뼈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두 줄기 근육, 즉 기립근 위에 파스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법은 파스를 반드시 세로 방향으로 길게 붙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의 신경 전선과 기립근의 결은 머리에서 엉덩이 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세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파스의 유효 성분이 근육의 결을 타고 깊숙이 스며들어 꽉 묶여있던 전선 매듭을 풀어주듯 신경 통로를 시원하게 열어주어야 합니다. 정태식 아버님은 그날 밤 제 처방대로 척추 양옆에 파스를 길게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은 전화를 주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밤새 등 뒤가 화끈거리더니 어느 순간 엉덩이를 지나 허벅지 뒤쪽까지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그 묘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끊어졌던 전기 신호가 다시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아주 긍정적인 신경 심폐소생술의 결과입니다. 신경이 살아나면 뇌의 생각이 즉각적으로 몸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형외과에서 허리 치료를 받던 분들이 갑자기 비뇨의학과에 오셔서 요즘 이상하게 새벽에 힘이 들어갑니다. 라고 쑥스러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허리 근육이 풀리면서 눌려있던 성신경이 해방된 것이지요. 허리는 남자의 힘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신호 전달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뻥 뚫려야 어르신의 자존심도 꼿꼿하게 설 수 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아버님의 엔진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잠시 스위치가 내려가 있었을 뿐입니다. 파스 한 장을 반으로 갈라 양쪽 근육에 길게 붙여주는 이 작은 습관이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경 회복술이 됩니다. 등 뒤가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순간 여러분의 밤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태식 아버님이 되찾은 그 뜨거운 새벽을 여러분도 곧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앞쪽에서 혈류의 밸브를 열었고 뒤쪽에서 신경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몸 안의 엔진은 이제 돌아갈 준비를 마쳤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피도 돌고 신경도 통하는데 만약 쓰고 남은 찌꺼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의 하수구가 막히면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틀어도 결국 역류하여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고 악취가 진동하겠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과 소변, 그리고 세포 활동 후 남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하수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림프 삼각지대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올라오신 81세 최영호 아버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엉덩이가 무겁고 자고 일어나도 다리가 천근만근이라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회음부 주변이 묵직하고 불쾌한 느낌이 가시질 않아 병원을 전전했지만 전립선 비대증 약만 처방받을 뿐 차도가 없었지요. 제가 아버님의 서해부 사타군 라인을 눌러보았을 때 아버님은 악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이곳에 림프관이 꽉 막혀 독소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헬싱키의 칼 라인베르그 교수도 이 지점을 중년 남성의 가장 큰 사각지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골반 내부의 압력이 풍선처럼 팽팽하게 높아집니다. 이미 꽉 차 있는 방에는 새로운 손님이 들어올 수 없듯이 골반 압력이 높으면 심장에서 보낸 신선한 혈액이 성기 쪽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정력에 좋다는 장어나 굴 같은 보양식을 챙겨 드시지만 배출구인 하수구가 막혀 있다면 그 좋은 영양분도 노폐물과 섞여 몸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저는 최영호 아버님께 세 번째 황금 지점인 옆구리 아래 림프 삼각지대에 파스를 붙이도록 처방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손바닥이 닿는 그 사선 라인입니다. 이곳에는 파스를 반드시 사선 방향으로 붙여야 합니다. 림프의 흐름이 다리에서 몸통으로 올라오는 길이 바로 그 사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파스의 양리 성분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 끈적하게 엉겨붙은 림프 찌꺼기를 녹여주고 파스의 열감이 좁아진 림프관을 확장해줍니다. 최아버님은 며칠 뒤 전화를 주셔서 원장님, 아침에 일어나니 퉁퉁 부어있던 사타구니가 홀가분해지고 바지를 입을 때 허벅지 쪽이 헐렁해진 기분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체되어 있던 더러운 물이 빠져나갔다는 신호입니다. 하수구가 시원하게 뚫리자 내부 압력이 떨어졌고 그 빈자리에 남성 호르몬이 가득 담긴 뜨거운 동맥혈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버님이 느끼신 시원함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다시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81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최영호 아버님은 이 림프 순환을 통해 남성 기능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셨습니다. 비싼 보약 10첩보다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파스 한 장이 어르신의 몸에는 훨씬 더 큰 보약이 됩니다. 몸 안의 압력을 낮추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비로소 진정한 회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하수구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묵직한 불쾌감이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이 사선 라인을 청소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비워진 곳에야말로 새로운 생명력이 깃들 수 있는 법입니다. 림프까지 뚫어 순환을 시켰는데도 유독 한국 중년 남성분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오신 66세 박철수 아버님의 이야기가 그 답을 줍니다. 40년 넘게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며 가족을 부양해오신 아버님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좁은 운전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원장님, 언제부턴가 엉덩이 감각이 무디고 꼬집어도 내 살 같지가 않습니다. 걷는 것도 발을 질질 끌게 됩니다.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그 중에서도 엉덩이 옆면 근육이 사사건건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편한 자세가 아닙니다. 상체의 무거운 체중이 엉덩이 옆면 근육인 중둔근과 소둔근을 시멘트 바닥에 짓눌린 타이어처럼 납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운전, 사무직 업무, 소파에 앉아 TV 시청 등 앉아있는 시간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깁니다. 엉덩이 옆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 그 여파는 허벅지 안쪽 내전근과 회음부 근육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의 근막 구조상 바깥쪽이 굳으면 안쪽이 팽팽하게 당겨지기 때문이지요. 마치 고무줄로 성기와 연결된 혈관을 꽉 묶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니 감각이 무뎌지고 반응이 사라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박철수 아버님께 네 번째 황금 지점인 엉덩이 측면 둔근과 장경인대 연결부를 공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바로 섰을 때 엉덩이 양옆에 보조개처럼 움푹 들어간 곳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옆면 전체입니다. 이곳에는 파스를 반드시 가로 방향으로 길게 붙여야 합니다.
근육의 결을 가로질러 붙여야만 두껍게 굳어버린 근막을 깊숙이 파고들며 녹여낼 수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을 따뜻한 햇볕이 녹이듯이 짓눌려 있던 근육 사이사이에 틈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저는 아버님께 한 가지 비법을 더 전해드렸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변을 가볍게 걷는 근육 펌핑 운동을 병행하시라는 것이었죠. 박 아버님은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파스를 붙이고 트럭 주변을 크게 5바퀴씩 걸으셨습니다. 파스가 겉에서 열을 내고 걷는 동작이 안에서 근육을 움직여 마찰을 일으키니 혈관 확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주일 뒤 아버님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엉덩이에 파스를 붙이고 걸었더니 신기하게도 허벅지 안쪽이 간질간질하면서 뜨거운 피가 쏟아져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10년 만에 처음으로 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엉덩이 옆면의 압박이 풀리는 순간 하체로 가는 모든 길목의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엉덩이는 안녕하십니까? 지금 손을 뒤로 보내 엉덩이 옆면을 꾹 눌러보십시오. 돌처럼 딱딱하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여러분의 남성성도 그 근육 속에 갇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스쿼트나 하체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굳어버린 엉덩이의 숨통부터 틔워주십시오. 엉덩이 옆면이 부드러워져야 비로소 하체가 땅을 튼튼하게 지지하고 그 위에 남자의 자존심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박철수 아버님이 되찾은 그 당당한 걸음걸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자의 몸을 되살리는 마지막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4곳의 관문을 통과하며 막힌 혈관을 뚫고 잠든 신경을 깨우며 쌓인 독소를 청소하는 하드웨어적인 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수리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엔진 속으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지 않으면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 공기의 압력을 조절하여 마지막 시동을 거는 핵심 펌프가 바로 횡격막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올라오신 81세 최영호 아버님을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숨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이 구르는 듯 얕고 위태로웠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가슴으로만 쉬는 그 얕은 숨은 생명의 에너지가 하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상체에만 머물러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원장님,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아랫배에 도무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이가 들면 그저 기력이 빠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의학적 실상은 숨이 얕아지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횡격막은 가슴과 배를 나누는 거대한 근육막으로 이막이 아래로 쑥 내려가 주어야 복부 내부에 강력한 압력인 복갑이 형성됩니다. 이 복압이 만들어져야만 심장의 피를 골반 깊숙한 곳까지 밀어 넣을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횡격막이 굳어 움직이지 않으면 피를 밀어주는 압력이 생기지 않고 당연히 남성의 중심은 힘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기력이라는 것은 결국 충분한 혈류량과 이를 유지하는 강력한 복압의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님께 마지막 5번째 황금 지점인 명치 아래 횡격막 연동 지점을 짚어드렸습니다. 명치 바로 아래, 양쪽 갈비뼈가 갈라지는 그 오목한 지점입니다. 이곳에 파스를 가로 방향으로 붙이는 아주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파스를 붙이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배가 나오면서 파스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텐션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얕은 숨을 쉬던 어르신들이 파스의 당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깊은 복식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파스가 일종의 호흡 코치 역할을 하여 굳어있던 횡격막을 강제로 운동시키는 원리입니다. 최영호 아버님은 파스를 붙인 지 이틀 만에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전해오셨습니다. 원장님, 가슴에만 갇혀있던 답답한 열기가 횡격막을 통과해 아랫배 단전까지 쑥 내려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걸을 때마다 아랫배가 묵직하고 단단하게 뭉치는 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횡격막이 제 기능을 하며 복압이 살아나자 아버님이 애써 힘을 주지 않아도 남성의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기둥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이 지점은 우리 몸에 자율신경이 모여있는 곳이라 이곳이 따뜻하게 이완되면 긴장했던 신경이 안정을 찾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숙면할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81세의 연세에도 아버님은 이 깊은 숨을 통해 아침의 당당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숨이 깊어지면 밤이 길어지고 밤이 편안하면 아침이 웅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 임상을 통해 확인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아버님들, 지금 자신의 숨을 점검해 보십시오. 가슴만 들썩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엔진은 공기 부족으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명치 아래 파스 한 장을 붙이고 깊은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생명력이 다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5개의 황금 지점을 모두 알게 된 아버님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급하실지 저 김서연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약국으로 달려가 파스를 온몸에 도배하고 싶은 심정이시겠지요. 하지만 30년 경력의 전문의로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5곳을 한꺼번에 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너무 많은 자극이 동시에 들어오면 오히려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문을 꽉 닫아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치료에도 순서가 있고 회복에도 리듬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완성한 가장 이상적인 루틴은 바로 3일 순환 요법입니다. 첫째 날은 중심 잡기의 날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와 복부를 동시에 공략해야 합니다. 1번 지점인 복사근 삼각지대와 2번 지점인 허리 기립근, 라인에 파스를 붙여주십시오. 앞에서 물기를 열고 뒤에서 전기 스위치를 켜는 샌드위치 공법입니다. 둘째 날은 길뚫기의 날로 하체로 내려가는 고속도로를 정비하는 날입니다. 3번 지점인 림프 삼각지대와 4번 지점인 엉덩이 측면에 파스를 붙여 노폐물을 빼내고 근육의 압박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셋째 날은 숨 불어넣기의 날입니다. 5번 지점인 횡격막 부위와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 파스를 붙여 엔진에 시동을 걸고 원기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반드시 하루를 쉬어주어야 합니다. 이 휴식기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 열어놓은 길을 적응시키고 자생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말초 신경 감각이 무뎌져 파스가 너무 뜨겁거나 피부에 자극이 와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 저온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큽니다. 일반적인 부착 시간의 절반인 3-4시간 정도로 시작하시고 떼어낸 후에는 반드시 거울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화끈거리는 핫파스보다는 은은한 열감을 주는 제품이나 한방 파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붙였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로 열이 확 오른다면 즉시 파스를 떼고 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종아리나 발바닥 부위로 응용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피부는 낙엽처럼 얇고 건조합니다. 파스를 떼어낼 때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가 상처가 나기 쉽지요. 여기서 저만의 특급 꿀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절대로 마른 상태에서 파스를 확 떼지 마십시오. 샤워하실 때 따뜻한 물을 파스 위에 충분히 뿌려 파스가 물을 머금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비누 거품을 묻혀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밀어내시면 털이 뽑히거나 피부가 상하는 일 없이 아주 부드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2-3일 주기 루틴을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직감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긴 여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황금 지점은 단순히 파스를 붙이는 위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 안에서 생명력이 흐르는 통로이자 멈춰버린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기적의 버튼입니다. 파스는 약국에서 파는 흔한 물건이지만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밤과 아침을 지배하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내 몸속에 잠들어 있던 남자의 감각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시술보다 비싼 보약보다 집에서 실천하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훨씬 더 안전하고 강력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박철수 아버님, 경기도 수원의 김민수 아버님, 그리고 안동의 최영호 아버님까지 이분들이 되찾은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과학적 근거 위에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해진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뜨거운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어줄 파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30년 동안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제가 목격한 수많은 회춘의 드라마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참 좋은 정보네라고 하며 그냥 덮어버리시면 어제와 똑같은 무기력한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집 앞 약국에 가셔서 파스 한 팩을 사시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10년 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밤 제가 말씀드린 지점 중 단 한 곳이라도 좋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붙여보십시오. 아랫배에 전해지는 그 훈훈한 온기가 여러분이 여전히 뜨거운 남자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화려한 컴백은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가 다시 고개를 들고 당당해지는 그날까지 저 김서연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버님들의 건강과 활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 몸에 잠든 불씨를 깨우는 일, 망설이지 말고 꼭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파스 한 장의 기적을 믿고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정보가 아버님과 동료분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주변의 말 못할 고민으로 어깨가 처진 친구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파스 요법과 병행하면 효과가 300% 이상 뛰는 특별한 음식과 스트레칭법, 그리고 체질별 맞춤형 비법들을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십시오. 아버님의 인생 2막을 위해 저 김서연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